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원이라고 하고요. 샌드박스 생태계 안에서는 크립토모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이 샌드박스의 좀 매력을 느끼신 부분은 좀 음, 어떤 부분이실까요? 네,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중앙화된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도 있을 거고, 교수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화된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는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썸nium 스페이스, 크립토벅스 이렇게 메인 네 개가 그 네 개인데 네 개를 이제 다 조사를 해보고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 저는 샌드박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UGC라고 사용자에 의해서 창작이 되는 컨텐츠의 플랫폼을 설계를 했고 또 마치 이제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를 만들지 유튜브 회사에서 유튜브 오리지널 쇼들도 있지만 주는 그 안에 이제 누구든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 결국에는 성장해 나갈 것이고 다양한 창의적이고 재밌는 컨텐츠들이 올라올 플랫폼은 그런 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샌드박스가 그런 UGC 사용자에 의해서 창작되는 컨텐츠의 모델을 향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샌드박스의 토크노믹스가 저는 좀 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 게 이제 탈중앙화 외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샌드박스는 그 샌드 토큰이 처음에 발행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리고 어떤 홀더들이나 유저들에게 보상으로 돌려주자고 하는 계획들을 다 실천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는 조금씩 느릴 수도 있지만 개발 단계에 따라서 그런 어떤 탈중앙화된 경제 체제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그래야만이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플랫폼보다는 이제 샌드박스에 끌렸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 그 복셀 기반의 디자인들이 이제 그 UX 쪽으로 교수님은 또 그 관심 많으실 텐데 실제로 게임을 해봤을 때 말로 설명을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알파 단계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출시하진 않았지만 알파 단계에서 게임 해봤을 때 뭔가 모르는 매력이 있어요. 그 게임의 어떤 재미라든지 또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뭔가 끌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 저도 말로 잘 설명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네. 아까 창작자들의 그 놀이터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로 이 네네. 샌드박스에서 어떤 활동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아마 당연한 게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생태계에.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 형태는 이 실제 샌드박스 안에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에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셋이 이제 NFT화가 될 수 있고, 나중에 그 NFT가 팔리면 그 팔렸을 때의 수익금의 95%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에셋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를 이제 복셀 디자이너라고 해요. 또는 복셀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셀 형태의 3D 에셋을 아이템을 만드는 제작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샌드박스에서 샌드박스 정식 크리에이터로 승인을 받고 그 에셋이 팔렸을 때 그 에셋에 대한 저작권도 가져가고 또 수익 판매금의 95%도 가져가니까 네, 사실 너무나 좋은 조건이고 지금은 그 수익금과의 별개로 지원금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셋 하나 만드는데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판매되는 수익금도 자기가 받는 걸로. 네, 그래서 사실 엄청 좋은 조건으로 지원도 받고 수익금도 받는 지금 일석이조의 그런 조건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형태는 이제 크리에이터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게임 메이커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 에셋을 만드는 복셀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 에셋을 가지고 배치를 하고 이제 샌드박스는 코딩은 없어요. 노 스크립트 코딩이라고 실제 스크립트는 없지만 또 코딩의 형태가 있긴 있습니다. 조건들이나 이런 로직을 그걸 이제 샌드박스 안에서는 로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no script 코딩의 로직을 구현하고 이런 에셋들을 배치해서 실제 게임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이 크리에이터를 게임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메이커로서 이 생태계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러고는 이제 뭐 투자자로 샌드 토큰을 갖고 예치를 하고 우리가 은행에 그 돈을 넣듯이, 물론 이걸 이제 우리가 사실 이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샌드 토큰을 샌드박스 생태계에 예치를 해두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또 얻을 수 있는 투자자로서의 형태가 있고, 또 샌드박스는 이 랜드로 구성된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16만 개가 넘는 이 랜드, 땅들이 있습니다. 픽셀로 된 땅들을. 그런 랜드를 이제 구매를 하면은 그 랜드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샌드박스 재단에서 샌드 토큰을 보상으로 계속 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랜드 홀더로서도 이제 생태계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아마 대중화될 형태가 바로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사용자로서 지금 알파 시즌이 사실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정시가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P2E라고 많이 하잖아요. Play to Earn. 요즘은 그 용어가 Play and Earn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놀기보다는 놀면서 이제 그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Play and Earn 형태로 사용자가 샌드박스 안에서 게임만 함으로써 그 들인 시간과 노동에 의해서 가상화폐로 보상을 받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어로서 또 이 생태계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자, 창작자, 그리고 플레이어, 그렇게 크게 세 분류로 이 생태계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저기 맞습니다. 김정원 크리에이터님은 주로 어떤 그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직접 네. 하시는 것들? 네. 네,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이 샌드박스 관련된 정보라든지 생태계 어떤 업데이트된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영상을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팀을 꾸렸습니다. 지금은 샌드박스에서 예비 빌더 스튜디오라고 샌드박스와 실질적으로 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대형 브랜드나 뭐 대기업의 브랜드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그 대기업 브랜드들의 이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런 빌더 스튜디오를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예비 빌더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팀원들을 모집을 하고 지금 예비 빌더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합격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샌드박스의 공식 파트너인 스튜디오로 되어가고 있는 인큐베이팅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뭐 게임 메이커로서 활동도 하지만 지금은 주로 이 팀원들 관리를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팀원들 창작물 홍보도 하고 그런 일도 하고, 또 샌드박스 안에서 알파 시즌 때는 게임도 직접 하면서 그 샌드박스 코리아라고 한국 지사가 있는데 그 한국 지사와 또 콜라보하면서 스트림도 진행하고 그 영상들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기업들이 네네. 굉장히 샌드박스에 입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생태계를 네네.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구축하기 위해서 네네. 자체적인 팀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빌더들이 많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국에는 이런 빌더들은 지금 어떤 정도 수준인가요? 네, 지금 샌드박스 코리아 목표가 이제 20개 빌더를 육성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아직 10개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 정식으로 샌드박스와 파트너를 맺은 크리에이터를 이제 CF 크리에이터라고 하거든요. 크리에이터 펀드, 그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펀드 안에 가입이 된 크리에이터를 이제 CF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또 뭉쳐서 스튜디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공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한국의 대형 브랜드들의 수요보다 공급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단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샌드박스 코리아도 계속해서 이런 스튜디오들을 인큐베이팅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를 하고 있고 실제 한국 스튜디오들의 실력이 월등합니다. 음. 지금 아직 제한된
스튜디오들의 퀄리티나 실력을 보면은 전반적인 글로벌 빌더들이나 크리에이터들에 비해 퀄리티가 월등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들끼리 뭐 공모전이나 뭐 항상 대회 같은 거 하면은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입상을 해요. 상을 많이 타가고. 우리나라가 또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디자인 분야에 있던 분들이나 뭐 애니메이션 있던 분들이 여기로 전향해 왔을 때 그 효과가 엄청나다고 판단이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퀄리티가 우수하다고 보고, 또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 집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이제 그 디자인 요소와 블록체인 기술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졌을 때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그 영향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그 결속력도 굉장히 강하고 소통이 굉장히 많은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 샌드박스 쪽 커뮤니티에 대해서 혹시 조금 이렇게 설명이나 소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샌드박스 코리아 커뮤니티 카톡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방이 있고, 이제 투자자로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방이 있는데, 이제 저도 둘 다 들어가 있는데, 크리에이터 방은 뭐 당연히 그 뭐 작업물이나 그 게임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고요. 투자자 방은 또 투자자로서 어떤 토큰에 대한 가격 분석이나 뭐 이런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카톡방에서 오가고 있는 그런 대화 말고는 막 누군가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서 이걸 체계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모습은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음. 약간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 카톡방에서 만나서 뭐 프로젝트 하고 또 스튜디오로 지원하고 이런 건 있는데, 아직 그 체계적으로 뭔가 커뮤니티를 시키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체계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네. 사실 제가 유튜브 스트림을 할 때 거기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제 스트림을 할 때 거의 매번 들어오세요. 그분들이 다 크리에이터 분들이에요. 거의 이제 한국의 크리에이터 분들, 그러니까 서로 한 다리 건너면 지금은 다 알아요. 약간 대학 동아리 느낌. 그만큼 아직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지가 않고 한데, 그런 면에서는 이미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또는 카카오톡 단톡방이라는 걸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뭐 이렇게 유튜브 스트림 할 때 누구 오셨어요 하면은 그 아이디랑 프로필 이제 그 프로파일 픽처로 이 사람의 정체성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신기하고요. 그 사람의 본명도 모르지만 그냥 아이디, 닉네임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또 관계가 된다는 게 신기해요, 저는 사실. 실제 관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누구의 작업물이 마음에 들거나 하면은 서로 연락해서 또 마음 맞으면 같이 작업도 하고, 그런 형태의 커뮤니티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죠.